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총기 난사에 이어서 고속도로에서 무차별 총격 사건까지 일어났는데요. 이 총격 사건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AR-15 소총에 대해 규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드이슈에서 홍희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켄터키주에서 일어난 고속도로 총격 난사범이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들도 지금 휴교를 한 상태고 인근의 주민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총격범 용의자에 대한 수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셉 카우치는 총격 몇 시간 전에 AR-15 소총과 1000발의 탄화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 시각 7일 저녁 고속도로에서의 총격으로 5명이 다치고 차량 9대가 파손됐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1명은 얼굴에 총을 맞아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우치는 범행 직전 많은 사람을 죽이겠다, 적어도 시도는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전처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넘도록 총격범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This manhunt has become a methodical effort, similar like a hide and seek. We're focused on protecting the residents and their homes and the businesses during this critical time. 카우치가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밀림처럼 울창한 숲이라고 합니다. 현지 경찰은 헬리콥터와 드론, 수색견을 동원해 용의자를 뒤쫓고 있는데요. 총격범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를 침입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켄터키주 남동부의 학교들은 일단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더 문제인 게 학교도 안전하지가 않은 미국입니다.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학교 내 총격 사건이 들려오고 있는데 1월 달 등교 첫날부터도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네, 미국 학교에서의 총기 난사 사고는 최근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총격범이 10대들인 경우가 많아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은 1월 등교 첫날부터 중부 아이오와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가 학생과 교사들을 향해 총을 난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Yes, he was the one who shot our principal and a bunch of students. But at the end of the day, he's just a kid. He just turned 16. 총격범은 17살의 딜런 버틀러로 밝혀졌는데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총격범은 SNS에 총격 사건을 암시하는 영상과 함께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내용을 게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14살 콜트 그레이가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공격 소총을 난사했습니다. 교사 2명과 학생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는데요.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레이의 모친은 총격 30분 전 학교에 극도의 비상 상황이라며 경고 전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10대인 청소년들, 학생들의 총격 범죄라서 더 충격적인 상황인데 부모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고 있죠. 네, 3년 전 미시간의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총격범의 부모가 지난 4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집에 총기를 방치하고 총격범인 아들의 정신건강에 무관심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지난 2021년 미시간주 한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4명이 숨졌습니다. 범행 당시 15살이었던 이선 크럼블리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그의 부모에게도 형사 책임이 인정이 됐는데 부모에게 형사 책임을 인정한 것은 미국에선 이 사건이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 이후 일어난 조지아주 사건에서도 검찰은 총격범의 아버지를 과실치사와 2급 살인,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CNN은 범행에 사용된 총이 지난해 12월 아버지가 선물로 사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수사 당국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범행에 사용된 무기를 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0대 총격범 부모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를 놓고 책임이 있다라는 의견과 과도한 처분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켄터키주 고속도로 총기 난사도 그렇고 이 최근 총격 사건들에서 자주 언급되는 무기가 AR-15 소총입니다. AR-15 소총을 규제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체 어떤 종류의 총이길래 이런 거죠? 네, AR-15는 미군이 사용하는 M16과 거의 같은 총인데 반동이 적고 또 조준경을 통해서 정확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발사 속도가 비교적 빨라서 더 심각한 부상을 일으키는데 여러 차례 총기 난사에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있었던 조지아주 총격 사건과 트럼프 총격 사건에서도 이 AR-15가 사용됐는데요. 뉴욕 등 9개 주에서는 AR-15의 판매와 소지가 금지돼 있지만 미국 내 보급량은 여전히 2천만 정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잇따른 총격 사건으로 총기 규제에 대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악당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선량한 사람도 총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To stop a bad guy with a gun, it takes a good guy with a gun. 여기에 최근에는 3D 프린터 등으로 직접 총기를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총기 규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대선을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무고한 희생자들이 많이 없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월드쇼 홍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